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장동의 검은 돈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게 유입됐습니다.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 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했고 대통령에 줄 대는데 20억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한민당에서 시작한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입니다. 민주당의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이냐,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에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 당무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 감사가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66개의 사고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 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재 공석인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재직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던 3년간 이성호 위원장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에서 A등급을 회복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생 공정과 정의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 오신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향후 의결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87년 헌법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도저히 이대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민주당의 파업과 태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가지고도 새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영빈관 장소를 마련하려는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 새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등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로 보아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예산 통과 법정 기간 안에 예산 통과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준 많은 수의 의석을 위기 극복이나 나라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불복, 정권 발목 잡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목리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일부터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의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내내 다수의 행포를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또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거분의 의혹에 더해서 대북 송금 스캔들의 핵심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나 범죄의 방식과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동원되어서 역대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사와 민주당 사에 큰 어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복합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FTX의 파산은 2007년 리먼 브러더스의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고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도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오로지 대표 구하기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에 담은 차별 조항을 담은 IRL 법안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경제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공동성명은 3국의 경제안보 대화 신설 등 선명한 대중국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대북한 유화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성 유지도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은 한미일 협력 체제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파적인 협력과 전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네,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민노총이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 왕복 10차로를 점거한 채 약 2시간 동안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말 도심 집회로 인해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와 광장을 점령하면서 불편이 가중됐지만 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민노총은 전국 노동자 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평화다라는 편말을 들고 나와서 정치적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민주당도 거리로 나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적인 슬픔이 여전한 이때 민노총도 민주당도 겉으로는 추모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명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가 대국민 여론전까지 벌이는 것은 국가적 슬픔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자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오자 택한 국면 전환용, 방탄용 도구일 뿐입니다.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 일뿐인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에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족 노조라 비판받은 민노총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거리로 나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추모를 앞세우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민노총의 행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참사를 두고 장외에서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참사의 원인과 진상 규명을 논의하는 데 196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